욕심. 참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 같아요. 왜냐면 욕심이 많다고 하면 왠지 그 참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나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욕심 이 단어를 바꿔야 되나? 욕심이 꼭 나쁜 것만 같지는 근데 않거든요. 단어를 바꿔도 또 그 단어에 대한 나쁜 뉘앙스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서 단어 자체보다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사회문화적으로 체득된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욕심 많아 하면 왠지 나쁜 느낌이 주는 건 네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욕심이 없으면 그럼 좋은가? 또 어떤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이렇게 음. 또 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욕심이 가끔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쵸, 원동력이 그쵸, 되기도 그쵸. 하잖아요. 욕심도 그렇고 경쟁심도 그렇고 네.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많이 되죠. 그런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안 좋아서 맞아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원래 욕심 없던 사람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이는 또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욕심을. 자기 자신의 이런 감정에 되게 진솔하고 솔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다 보면은 되게 욕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표출하기도 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그쵸, 싶고. 그쵸. 경쟁심도 막 표출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너무 과민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한테 욕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자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감정이 혹시라도 아이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감정이요?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자 하는 감정이요? 욕심이라는 감정도 그렇고 욕심을 내려놓자 하는 감정도 그렇고 한 그렇죠. 예로 제 애가 숫자를 좋아하고 막 영어 이런 걸 좋아하길래 이제 벌써 아, 저의 마음은 아, 이 아이는 과학고야. 그럼 이 아, 아이는 MIT를 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것 같아. 막 아, 그런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숫자 가지고 노는 애한테 자꾸 제가 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되죠. 애는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앞서가면 우리 어,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이런 욕심. 왜 이렇게 욕심이 날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요.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어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뭘 했길래 영재라고 그랬더니 뭐 다리미 가지고 자동차처럼 놀았어. 이게 영재네. 응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네. 다 자기 자식은 굉장히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뭐 하나라도 거기서 얻어 걸려라 하면서 네. 보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감추고 음.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도 그거를 부정해버리는 식으로 아예 인식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갭이 진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욕심을 더 강화시켜서 지나치게끔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가 크게끔 이끌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현실 육아에서 다루는 게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다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나 어떤 경쟁심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우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요. 이게 지난 시간에 타고난 기질 기질. 이런 얘기도 네네. 드렸잖아요. 욕심이나 이런 경쟁심, 뭐 성취욕 같은 것도 역시 그 타고난 레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그게 높아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기려고 하고 잘하고 싶고 이런 아이도 네. 있고 어떤 아이는 별로 뭐 그래도 그만 안 관심이 그래도 없나. 그만 크게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는 네. 이런 아이도 있고 뭐가 더 좋은 거냐? 없어요. 그냥 그 아이의 기질이고 각각에 맞춰서 성장하고 발달되면은 그게 뭐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 기질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사는데 자기가 만족하게끔 또 이 사회에 일조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한쪽만을 보죠. 욕심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많아도 또 안 안 되고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적정하게. 적절한 것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다 딱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부분들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나도 모르게 이제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경쟁심도 네. 많고. 네. 그럼 그런 아이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그 레벨에 맞춰서 내가 뒤에서 맞춰주면 되죠. 그거를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애를 막 억지로 푸시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애를 억지로 그거를 눌러서 못하게끔 할 필요도 없고 적절히 따라가주면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부모도 사람이라서 내가 가진 그 레벨이랑 아이가 가진 레벨이랑이 다를 때 되게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내가 가진 이 욕심이나 경쟁심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욕심이나 경쟁심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반대 측면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나는 왜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을까? 이래도 네.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사실은 문제는 아닌데 또 그거를 문제처럼 인식하게 된 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욕심 없는 아이가 있을 때 네. 아이를 또 나무라게 돼요. 너는 왜 쟤는 저렇게 저거 잘하고 싶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옆에 거 막 가주려고도 잘하고 하고 싶지 내 거 않냐. 지키려고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무슨 테스트 같은 거 이제 초등학교 가고 쪽지 시험 같은 거 영재 봤을 테스트. 때 네. 너는 왜 내일이 시험인데 쟤는 막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하는데 너는 잘 1등 하고 싶지 않아? 난 안 그런데? 이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레벨에 맞춰서 또 이게 흐름이 있어요. 별로 없다가도 또 자연스럽게 그게 커지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앞서지 않고 아이의 그런 흐름을 잘 인식하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이의 모든 감정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잘 이해하고 이렇게 약간 체중계로 치면 0점 조정 같은 걸 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아이를 체중을 재면은 이게 되게 과민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0점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욕심이 많은가 아닌가를 머리로 이해해보자, 뭐 이게 아니죠. 검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감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욕심이라는 단어, 경쟁심이라는 단어를 내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뭐 아이 키우면서도 뭐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고 또 주변에서 다른 엄마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이를 시키는 경우를 네네. 내가 바라볼 때도 있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때 내 감정이 어떤가? 좀 불안해요. 나도 시켜야 되나? 불안함이 이렇게.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불안함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뭔가가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억압된 감정이 뭔가 저렇게 욕심 부리는 거는 안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부딪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저렇게까지 다 못해줄 거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못해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맞아요. 경우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흔하고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내 마음으로 관심을 돌려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게 돼야죠. 네. 그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해줄 것 같다. 못해줄까 봐 왜 불안할까요? 못해줬었을 때 내가 연상되는 예측되는 또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죠. 미안함도 있고 뭐 좌절감일 수도 있고 또 그 감정과 관련된 내 경험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해줬었을 때 좌절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 치면은 좌절감이라는 것과 관련된 또 내 경험. 내가 옛날에 이런 거를 하다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네. 그때 내가 너무너무 이 좌절감이 너무 아팠어. 그러면 이 감정이 또 나도 모르게 연상돼서 지금 아이에게 대해서 불안한 게 그걸로 혹시나도 연결될까 봐 불안하니까 아예 시작부터 못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핵심은 감정이고 네. 그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1, 2, 3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누구와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지금 여기서도 저랑 토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맞다. 나 옛날에 이랬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감정이고. 그런 게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이유가 지금 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판단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오히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여기겠지라는 그 안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연상도 되고 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사실 하는 게 상담인 거고, 사실은 정말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든 어떤 친한 친구 관계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관해서도 이런 대화가 사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하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은데 최소한 나는 부모니까 우리 아이하고는 이런 대화를 좀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심 역시도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가진 욕심과 관련된 감정에 스스로 또 압도되기도 하고 이걸 숨기고 싶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부모가 옆에서 너가 지금 너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었고 사실은 지금도 어른이긴 하지만 그런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선생님 자연스럽게 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어? 욕심이나 아니면 왜 친구와 그렇게 친구는 뭐 하나를 하고 싶은데 너가 뭐 여러 개를 하고 싶어? 뭐 그런 욕심을 애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신데 역시도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아이의 욕심을 한번 캐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널 한번 알아가겠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그런 감정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뭐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놓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 내가 부정적으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감정, 뭐 질투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경쟁심일 수도 있고 뭐 미움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우선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내비칠 때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거를 뜯어고치려는 접근이 아니라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무 걔거 가지고 싶었어. 아,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왜 가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막 나오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를 아이가 또 인식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를 인식하게끔 또 도와주면 제일 좋은 거고.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괜찮아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엄마의 얘기? 아빠의 얘기? 그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이 그것에 자연스러우면 하면 좋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스스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게 또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떤 0점 조절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이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괜찮아라는 얘기를 막 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괜찮아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에 또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딱 엄마 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안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진짜 괜찮으면 그렇구나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런 건 괜찮은 거구나라고 스스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현실류가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기 힘들었던 마음, 욕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하면 괜히 좀 나쁜 사람 같고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 욕심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게 되죠. 아이를 키우면서는 더더욱 좀 진심을 숨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욕심을 부정하기보다는 나의 기대치와 욕심을 인정해야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시리즈 하면서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